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확실하게 팔자 누굽니까?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네,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주 연속 그분께서 씬 스틸러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닙니다. 정말 모든 시츄에이션이 웃기고 자빠졌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선거 유세도 중에 지나가던 시민이 저한테 던진 막말, 이거 유머로 승화한 걸 갖다가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욕설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내부 충지라는 응석바지 이준석 대표는 제명돼야 합니다. 서명운동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니 뭐 불편하신 건 아닐 것 불편하다니요. 같은데.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십시오. 아니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안 의원님이 불편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뭘 그렇게 응석바지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번에 정말 또 응석바지입니다. 아니 보궐선거 결과도 어쨌든 예측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어떤 목소리 같은 것도 당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안 의원님은 끝까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유 그런 얘기 좀 그만해서 저 좀 실망 좀 그만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네. 그 선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지난 20대 총선 그 결과 그 정도 나올 거라고 했고 또 뭐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다 예측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격차가 날 것이다. 근데 당에서 밖에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 민심도 그렇고 정말 이건 아닙니다. 아니 뭐 남들도 다 예측했다면서 그게 또 모욕이 되나? 이준석 편드시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양 변호사는 응석바지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응석바지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양 변호사님 딸이 몇 살인데? 양 변호사님 딸도 응석바지를 벗어났을 만한 나이입니다. 아니, 누군 딸 없습니까? 저도 딸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소위 안철수 이준석의 자빠졌네 논쟁,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보선 패배 본질적인 논쟁 맞습니까? 보통 뭐가 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집안하고 그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어 뒤로 가서 따지는 쪽이 있는데 왠지 그 뒤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그것도 좀 따질 만한 걸로 따지셔야 되는데 뭐 응석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직은 앞으로 나갈 생각들을 못 보여준 것 같네요. 아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불편하고 해서 한 말씀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뭐 과거에 이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던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서명 운동할 일인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부할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두 분도 빨리 그 비서관 빨리 나가지고 종이 좀 나눠주세요. 이준석을 제명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덕분에 안철수 의원이 뉴스에는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뉴스에 나오기 참 어려운 자리신데 위치가. 안철수 의원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덕분에 거의 매주 출연을 하고 계시죠. 기분이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스팟라이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좋죠. 제가 와튼 스쿨 출신이라. 예, 이상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안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김태호 후보를 공천한 김기현 대표 또는 대통령, 이거 뭐 누가 뭐래도 용산의 작품 아니냐, 김태호 후보는 이런 분들에게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공천을 했어요. 사면복권을 시켜줬어요, 김태호 후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정말 경제, 민생에 올인해도 부족할 판인데 조금 너무 이념형으로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이 일단 민생과 민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정식 기자회견이 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없었죠. 도어 스태핑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부터 민심을 용산에 좀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 왜 오셨습니까? 먼 길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가 당을 보는데 아주 의의가 없다. 얼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을 해야지 그 분칠하고 화장하면서 쉐딩하면 그 분골쇄신이 됩니까? 안 되죠. 근본적인 당정쇄신 없이 어떻게 그 총선 돌파가 되겠어요. 총선 바로 밑에 선거에서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내년 총선은 암담하고 그야말로 폭망이다. 네 그래 봅니다. 아이고, 홍 시장님 얼굴 바꾼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누구 얼굴로 바꾸고 싶으세요? 혹시? 그거는 내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죠. 아 그래요? 적어도 양면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생각 저도 없어요. 동감합니다, 홍 시장님. 그대도 아니에요. 아유, 실망입니다. 예. 성형 수술을 해야지 화장한다고 얼굴이 달라집니까? 보통 이럴 때는 체질을 예전에- 바꾼다고 하는데. 예, 체질을 바꾸거나 또는 노회찬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뼈를 깎는 쇄신을 하라고 했더니 그렇죠. 때만 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쇄신을. 예. 근데 성형 수술을 해야지 왜 화장만 바꾸냐. 왠지 간판만 바꾸겠다는 것처럼 들렸어? 많이 부족하게 들려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비유였다. 나 이런 비유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김기현 대표님, 당 중진들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위원회도 안 하시고 개별 면담해서 소원 수리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1대1 면담하니까 좀 교통 정리가 됩니까? 예, 김기현이에요. 지금 당이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데요. 민심의 질책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분골쇄신의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두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어쨌든 혁신이 더 발족하고 해가지고 인재영입을 통해 당을 혁신해야죠. 오늘 뭐 다양한 의견도 듣고 뭐 내일도 들을 거니까 당 쇄신 발표 시점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그거 좀 주목해 주세요. 근데 그 혁신이 역할을 하는 미래비전위원회인가요? 그게 이제 혁신이 역할이라고 네. 하던데 그 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한다는데요? 당 대표가 나서서 해야죠. 그거 갖다 또 트집 잡아요. 어떻게? 아유 아직 정말 너무 뭐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 했다면 김기현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유 궁금해서. 모르겠고요. 당이 지금 분골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아니 뭐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지요. 많이 신 변호사가 그럴 것 내 같아요. 심정 알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원래 공천하지 말자 이랬는데 경선하자 그랬잖아요. 예. 정말 억울해요. 이 두 분이 제 희망이에요. 그래서 혁신이로 들어올래요, 두 분. 억울하면 누구를 탓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게? 아니 왜 누굴 왜 탓해요? 지금 누굴 저희가 있는 발언은 좀 곤란해요. 제 정말. 저희가 뭘까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니 아유. 그래서 윤 대통령님 김기현 대표도 사실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한 심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데 아니 이 억울한 김기현 대표 선거 결과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보신 겁니까? 뭔가 김 대표는 나가 계세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갈게요. 그 제가 뭐 참모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선거든 간에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진 교훈이 아니라 진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그 예. 교훈은 우리에게 약이 돼야 됩니다. 약은 영어로 메디신. 그러니까 영어로 아무튼 그 약이 돼야 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배해서 그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말씀 좀 추상적이고 교훈을 이건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치른 선거지 용산이 치른 선거냐. 사실 그 대통령의 저 얘기가 전 뭐 조중동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꼽히는 곳들에서 그 다음날 사설이나 칼럼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대통령이 달라지셔야죠. 이 선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은 교훈을 찾읍시다 이렇게 하면 본인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큰 책임을 오히려 보수 언론들도 대통령 본인에게 묻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야 그럼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야 이거 뭐 선거 말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중동 문제 같이 더 민생 문제 큰 거 챙겨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아 뭐 거기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이렇게 딴 데로 나오거든요. 그럼 본질은 못 찾는 거죠. 이러면. 아니, 대통령께서 모두가 다 비만 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만 와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고 가뭄이 들어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고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데 교훈을 얻으세요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지럽죠. 아니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 아, 한마디만 예.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야당 텃밭에서 진 선거를 가지고 이건 너무 그 침소봉대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네. 제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신경 쓸 국사에 돌보느라 정말 신경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선거 한두 군데 이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먹고 사는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유 또 코피가 날라고 그러나. 근데 어쨌든 그 민생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 시켜주신 건 맞잖아요. 아니, 교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지 교원 사면복권이 왜 나옵니까? 그거. 네.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 복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또 이렇게 뭐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대표님 계속 영수회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영수보다 철수가 인기인 것 같은데 철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국민 여러분 강서 보궐선거 결과는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들이 하십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가 권력이 국민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나오셨으니까 검찰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어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만 따로 떼서 원래 영장 청구됐을 때는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심지어는 수원에 있던 사건까지 끌어다 땡겨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백현동만 따로 떼서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부에서 기소를 한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검찰에서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기소한다라고 했지만 네. 영장 기각될 때 보면 의심은 가는데 사실관계도 법리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증거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게 영장 기각 판사의 판단이었거든요. 예, 영장 기각 사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진 않고 백현동 건은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해도 나올 게 달라질 없다. 게 없다. 단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그 영장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영장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6개월. 또? 예, 6개월 연장을 했어요. 법원이 허가를 했어요.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예. 좀 전에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백현동 건은 검찰에서는 더 이상 추가가 어렵다. 단 대북송금 건은 아직은 검찰 입장에서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보이고 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경기도 김영식 카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예, 또 수사팀 또 꾸렸더라고요. 전담 수사팀인데 이재명 대표가 뭘 알았냐면 도시락하고 샴푸를 쓴 게 법인카드를 쓴 것을 알았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어요. 내가 쓴 샴푸, 네. 내가 먹은 도시락은 법카를 횡령해서 한 것이다라는 몰랐을 사실을 리가 없다. 몰랐을 리가 없다. 네. 네. 그게 전담 수사팀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수원 쪽에서는 그 두 개를 계속해서 이제 더 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전에 이 재판은 끝날 수가 없어요. 병합하고 새로 기소하고 병합하고 이러면은 안 끝나죠. 안 되죠. 안 예. 되고 사실 김성태 지금 쌍방울처럼 회장 같은 경우도 변호인단이나 물러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지연되는 거기도 건데?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도 이러다가 대선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날 것 같아요. 다음 대선 때까지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는 저도 대선을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요. 예. 법원에서 뭐 판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그것을 저하는 사람이 검찰인지 이재명 대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민주당에서는 이거 쪼개기 기소한 거 국면 전환용이다. 하필이면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날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제가 이재명 대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 마지막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변호사로서 사실 탁 뭐가 걸리는데 양 변호사님. 아니 사실 법무부 장관이신 거잖아요. 검찰 수사팀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감이란 표현 자체가 좀 걸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없을 때 주로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뭐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셨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왜 이 사건 가지고 기소한 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너무 또 수사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만한 내용까지 또 자세하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전에 했던 얘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소위 쪼개기 기소, 살라미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일주일에 2-3번씩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수원으로, 한 번은 서울로.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도 않아요. 또 필요할 때는 묶었다가 영장 청구할 때는 또 이제 사건을 또 수원으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도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나중에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대표 오늘 국감 때문에 재판 불출석했는데 건강 문제로 또 국감에도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런저런 또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20일 넘게 걸렸는데 당장은 쉽지 않겠죠. 자,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인지 안철수 의원이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